오늘은 조지 소로스와 환율 전쟁이라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또 재밌어 하려고 어떻게 강의를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조지 소로스와 환율 전쟁 이런 재밌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 1992년에 유럽 환율 제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 독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일 비용이 자꾸 발생하니까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영국이 이에 반발해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가 상승해서 자국 내의 경제가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영국이 탈퇴를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파운드화의 하락 약세를 예견하면서 공매도 하락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결국 영국이 무릎을 꿇었는데 꿇게 된 이유는 헤지펀드들이 영국에서 파운드화로 자금을 대출합니다. 영란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자금을 대출해 두고 그 자금한 대출을 파운드를 대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헤지펀드들도 모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운드화로 대출을 하고 그 파운드화를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의 약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외환보유고를 마구 사들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영국 정부가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조지 소로스가 여기서 100억 달러 자기 퀀텀 펀드의 자본금 이상인 100억 달러를 해서 한 4조 원을 벌었다고 하죠. 이런 형태가 일어난 일이 이제 영국의 경우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중국의 환율은 두 가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CNY가 이제 중국 본토 환율이고요. CNH가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환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가 위안화의 환율을 예상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를 헤지펀드들이 홍콩 은행에서 위안화를 대출하고 홍콩에서 대량 위안화를 매도해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본토 내에 하나만 그 영국의 환율 파운드화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본토에 대한 환율과 홍콩에 대한 환율 두 개가 있어서 중국이 방어하기가 좀 쉬웠어요.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국 은행은 가만 놔두고 중국 본토의 은행은 가만 놔두고 홍콩에 있는 은행들의 은행 간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포인트니까 100 베이스 포인트니까 홍콩에서 위안화를 빌리려면 금리를 10%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높은 금리를 내야 되니까 이 금리를 내고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를 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홍콩에서 위안화를 빌릴 수 없으니까 위안화를 계속 갖다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를 사는 행위를 중국에서 막아놓고 그리고 중국이 가서 이제 달러를 확 풀어서 그 위안화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이런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풀어서 위안화를 사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래서 결국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보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패배했고요. 그 일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보면 조지 소로스가 다보스 포럼에서 위안화가 하락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자기는 하락 포지션에 걸겠다라고 얘기하자 리커창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흙탕물을 뿌리고 있으나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환율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안전적인 확률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가능하지만 세 가지 다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확률이나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지만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되면 이런 게 어렵다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지만 독자적인 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걸 해버리다 보면 환율 자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점점 물건을 팔아서 성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나 이런 걸로 확 위축이 되게 나면 결국 이 세 가지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세계 경제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나 뭐 증권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예측을 하는데 그런 거를 예측할 때 중요한 건 환율, 자본 이동,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 정책, 이 세 가지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